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4월 2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틀 후 4월 4일 11시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옵니다. 어제 오전 탄핵 선고가 4월 4일 11시에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평론가들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마치 결승골을 이미 넣은 것처럼 환호를 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특히 보수 유튜버 중에 상당히 많은 조회수나 그리고 이미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분들의 목소리는 더 확신에 찼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도 나는 말할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때까지 제 유튜브에서 계속 저는 5대3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그 다음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감이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저의 판단력의 문제라기보다는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로 판결이 나는 걸 보고 판사들의 판결은 뚜껑을 열 때까지 결코 알 수가 없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보수 아니라 보수 하랩이라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는 다르다. 그쪽은 대등심으로 세 사람의 판사가 서로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지만 헌법재판소는 합의를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평결해서 각자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록에 남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이유로 기각하고 누가 무슨 이유로 각하를 하고 누가 무슨 이유로 인용한다는 게 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찝찝해요. 많이 찝찝합니다. 찝찝하다라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의 태도가 이게 페인트 모션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중에 상당히 조회수가 많은 한 유튜버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제 오후 정청래가 4대4 기각이라는 헌재재판소의 소식을 듣고 그걸 이재명에게 전달했더니 이재명이 대노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진짜 거짓말 같은 미소가 얼굴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전 찝찝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놓칠 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날고 긴다라는 법률 전문가의 대표적으로 보면 그분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까지 나와서 확신한다. 그 전날 3월 25일 내일 어떻게 판결이 될지 내가 미리 예측해 주겠습니다 하고 유튜브에 얘기했습니다. 그 결론은 유죄였어요.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될 수준으로의 형량이 때려질 것이다 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무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과를 했나? 이재명의 법률자문인을 하는 최 기상이 그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 정재호 재판관과 살레시오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법대 같은 시기에 같이 공부한 동기고 그 입김이 엄청난 영향을 어느 정도의 엄청난 영향이냐. 유죄를 무죄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아무것도 nothing 완전 not guilty 무죄로 만들 힘이 있다는 걸 우리 보수 쪽에 누구도 캐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은 또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페이북에 글을 올리면 저를 찌질이라고 계속 뭐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 찌질 소리 들어도 좋아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웃고 있을까? 왜 환영하고 있을까?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뭐 법사위원회의 비밀리에 소위 말하는 국회 소추단까지 모여가지고 정청래와 소추단이 모여가 한 얘기가 이건 아무래도 인용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영한다. 그리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8대0 인용이 아니더라도 손해볼 게 별로 없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수가 전부 기대하는 것처럼 4대4 혹은 5대3의 기각이 아니라 저는 7대1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고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7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7대1 7회 각하 1회 인용이 아니었습니다. 5회 기각 2회 각하 1회 인용이었습니다. 5명이 기각을 했어요. 이건 확실한 기각입니다. 그 한덕수를 다시 탄핵할 수가 없어요. 뭐 민주당에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이거는 헌법 위에 올라선 법률이 헌법 위에 올라선 위법적인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심판을 7대1로 각하 7 이런 확실하게 1 하늘이 무너져도 정계선이 각하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인용 7대1을 하면 어떤 꼴이 나타나느냐. 7대1 꼭 7대1 속에 7을 5가 각하고 2가 선고라면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아주 기분이 나쁘지만 대통령 복귀한 뒤에 다시 탄핵은 각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4대4 기각이 훨씬 더 좋죠. 1사부제 2에 의해서 같은 기간 내에 같은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발의할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1사부제 리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탄핵이 각하되면은 기각이 되면 1사부제리 적용이 되지만 탄핵이 각하되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1사부제리가 아닙니다. 1사부제리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그들은 1사부제 2도 아니고 왜냐하면 회기도 달라져서 발의할 수 있고 1사부제 리도 아닌 거로 다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헌재가 그런 짓을 할까요? 일단 문영배가 이재명에게 만족하게 8대0 인용을 못 내리고 최소한 7대1 인용도 못 내리고 6대2 인용도 못 내렸다면은 거기에 이럴 수 없다면은 차라리 문영배는 각하 쪽으로 주고 다음 이재명이 기회를 노려서 민주당이 기회를 노려서 대통령이 제대로 다시 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취임해서 복귀해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시 탄핵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대통령을 탄핵 각하를 시켜놓고 한 달도 안 돼 개헌을 하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시 탄핵으로 몰고 갈 여지를 준다면은 헌재로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첫째 이유는 일단 민주당에게 만족한 8대0의 인용은 아니지만 다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고, 둘째, 그럼 헌재는 왜 또 그 짓을 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느 쪽을 해도 욕을 얻어먹을 건데, 어느 쪽을 해도 어느 정파에 손을 들어줘도 욕을 얻어먹을 건데 탄핵을 각하시키면은
절차적 공정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결국 원천적으로 이거는 재판이 될 수 없는 거라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공정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헌재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거는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살아남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살아남는가? 헌재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조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헌법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했습니까? 헌재가 경고했습니까? 가루가 될 거다. 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판결을 내리면 가루가 될 거다. 수많은 워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린 공을 국회에 던질 거야. 우린 판결 안 내려. 그 내리는 판결은 각하야. 그러니까 국회에 다시 공을 던질 테니까 그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거는 헌재의 책임이 아니야. 소추안 자체의 동일성을 없앤 거는 민주당이 한 거니까. 물론 헌재에서도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한 거, 소추단 쪽에서 한 거니까. 그건 국회의 책임이야. 공을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헌재가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했을 뿐이야. 다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이 많았지만 그건 헌법재판관 전부가 아니고 문영배가 그렇게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그렇게 끌어갔을 뿐이야. 욕하고 싶으면 문영배 한 사람한테 욕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전체가 욕을 먹을 이유는 없어. 이런 것을 다 추정을 해본다면 저는 4대4 기각이 아니라 7대1 각하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재명은 당장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할 때에 다시 탄핵시킬 수 있다. 국힘에서는 이번에는 안 될 거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당내에서 25명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탄원서에 서명을 하라고 2차례나 요청했지만 2차례나 끈질기게 서명하지 않은 게 권성동, 권영세 포함해서 25명이에요. 그들은 그대로 대통령 복귀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합치면 다시 탄핵이라는 건 일주일 후에도 가능하고 한 달 후에도, 대통령 복귀 후에 일주일 후에도 가능하고 한 달 후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는 헌재대로 체면을 살리고 이재명의 그 진짜로 깡패 같은 폭발하는 그 불법 행위를 약간은 시간을 좀 줄 수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재판 때문에 얽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 다스리고 가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 마음에 복귀해서 돌아오면은 마음에 안 드는 시점 바로 탄핵을 시키면 되는 거고, 국힘만 아무런 대처 방안도 없이 정말 이번에는 당하면은 그대로 탄핵으로 끝이 나는, 물론 그 요건을 갖췄나 어쩌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국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아수라장 만들 바에는 자기들이 일단 뭘 할지, 이번에 탄핵 소추안을 만든다면 전번처럼 그딴 식으로 급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짓말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런 세컨 찬스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7대1의 인용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다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보수 쪽이라고 하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반드시 기각을 선택했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각 아니면 각하예요. 근데 그들조차도 정권이 어느 한쪽으로 몰릴 거를 생각한다면 구태여 기회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역사에서 손가락질 받는
윤 대통령이 다시 집권해서 잘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손가락질 받는 재판관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기각보다는 각하가 훨씬 더 그들이 운신의 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7대1이라도 각하가 되면은 그런 다행이 어딨냐. 감지덕지 해야 된다. 뭐 심지어 5대3으로 각하가 된다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된다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이 저렇게 환영을 한다.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인용을 믿고 있다라는 이 모션을 취하는 게 정말 100% 페인트 모션만 아닐 거라는 겁니다. 뭔가 자기들한테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8대0 인용이 아니지만 뭔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환영하는 것이 아닐까. 누가 얘기를 들으면 저보고 너는 패러노이드 상태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차라리 패러노이드 상태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저는 불안합니다. 모든 거의 99%가 4대4야 걱정하지마 다 끝났어 하는데 절대로 저는 아직까지 결승골을 우리가 이미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얘기함으로써 제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이긴 것처럼 행복해하는 보수들한테 욕만 얻어먹죠. 그런데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민주당의 태도를 본다면. 송명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